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와 퀴어 축제를 같이 다룰 텐데, 이게 이제 가톨릭 평론 그 40축적에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성소수자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특히 6월 1일에 서울 퀴어 축제도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 토요일 날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퀴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스님이 이렇게 그 무지개 막 그 걸치고 그 무지개 깃발 들고 네네. 이런 게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다뤄주기도 했더라고요. 그 제가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기사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퀴어 축제 현장에 이제 종교 부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개신교 부스, 그다음에 뭐 성공회 부스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아예 불교 한국인 수도 있어. 불교 부스도 있는데 이제 가톨릭 부스가 없는 게 가톨릭 부스는 없어요.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그 가톨릭 그 여성 요 퀴어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임 멤버들이 같이 참여했다가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조금 실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내에도 모임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성소수자인 거예요? 아니면 성소수자의 본인들이 성소수자인데 아. 드러내놓지를 못하니까 이제 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편집장님이 그분들 뭐 인터뷰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그 깃발을 들고 이번 퀴어 축제에 참여를 했다가 그 부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아쉬움을 상처를 받았어. 뭐 상처는 워낙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상처를 더 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다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개신교는 참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 대형 교회에서 이 성소수자 문제를 매우 극단적으로 다뤄서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서 막 신사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또 지지하는 개신교가 있는 거죠. 주류는 반대하는 것 같고 그 음. 이 퀴어를 지지하는 개신교 그룹은 굉장히 소수. 아주 소수. 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인데 그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에서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더 메인 교단이 된 그 어디죠 그 이름이 그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은 거기 지금 예. 그 뭐랄까 란제리 목사라고 그러고 언더웨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광훈 목사가 네. 지금 대표고, 얼마 전에 그 저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황교안 그 대표하고도 뭐 이렇게 네. 장관을 해주겠니 많이 뭐 이 문제 갖고도 시끄러웠었는데, 그 어쨌든 스트레이트 이 방송 한기총은 이 결사 반대. 동성애 문제는 뭐 그 네. 교단의 사명을 걸고 이렇게 지금 죽을 각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결사 반대요. 거기가 지금 거의 지금 개신교의 주류가 되어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그게 한기총이 완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나온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고 한기련인가? 그래갖고 지금 이제 두 파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쪽 KNCC, 한기총, 뭐 한교연 뭐 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한기총이 워낙에 시끄럽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정치인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그 교회에 그 김무성 씨하고 김문수 씨도 다니더라고요. 아 그 저기 다 뭐죠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동성애자 반대, 그러면 보수, 그 다음에 대형 보수 기독교 이렇게 연결이 네네네. 쫙 되죠. 그런데 그런 퀴어 축제에는 또 작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천주교는 워낙에 이제 중앙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다 보니까 중심에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성담론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워낙 그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교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고, 워낙 개신교에서 얘기를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천주교회까지 나서서 이 발언을 거기다
보태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지탄을 받고 싶은 그래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LGBTQ가 물론 대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이제 모호한,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는 간성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간성을 인정을 해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뭐 그 달리기가 너무 얼등한 거예요. 그래서 네. 논란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성의 신체긴 한데 바이섹슈얼은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 3배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근육이 있고 여기 그 등치가 좋은 지금 거예요. 저희 이 홍성수 선생님이 쓴 우리 곁에 네. 있는 이유 성소수자라고 하는 글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게 우리가 흔히 LGBT. LGBT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에 어. 포함되는 거고 거기다 Q가 있어요. 그 인터섹트는 한국어로 간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네, 게 그 간성. 이 인터섹스라고 하는 이 거가 간성이 간성이고. 이제 모호한 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요? 그게 이제 분명히 남성의 성기를 갖고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남성은 아닌 건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생물학적 특징은 여성인데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예.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생물학적 특징은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럼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아니고 또? 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바이섹슈얼은 원래가 2가지 성을 다 같이 태어나서 크면서 이거를 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간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2가지 성질이 이제 그렇게 모호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성의 신체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근육도 막 생기고 건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스포츠 같은 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인정을 그냥 받았더라고요. 간성으로. 그래갖고서 이제 그냥 여성 쪽에서 그 하는 거예요. 막 메달 따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간성인 거고. 그리고 요즘은 무성애자들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성애자여야 되느냐? 무성애자도 그러면 하나의 기호고 취향이지. 그게 이제 무성애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근데 이게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무성애자요? 네. 그러니까 무성애자는 뭐 성욕이 없는 거죠, 사실.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범성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글쎄요, 범성애자는 그렇게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성, 무성애자까지는. 네, 이게 범성애자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적 지향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LGBTQ에서 그 Q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범성애자라 그러면 뭐 이 의미만 놓고 보자 그러면 범이니까 뭐 구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양성애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양성은 2개잖아요. 네. 근데 범이라 그러면은 그 제한이 그 범을 그렇죠. 그 제한이 넘어가면 없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만 하더라도 어렵네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아 어려워요? 네. 아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남성들이 여성으로 많이 바꾸죠. 근데 거꾸로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젠더가 많은데 그 부분들은 보통 남성이 이제 여성으로 많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딱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뭐 레즈나 게이나 네. 이렇게. 그래서 다 나눠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젠더가 바이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과연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이거는 사적인 거고 개인 취향적인 거라서 이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의 성적 취향을 네. 그 간섭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푸코가 성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성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가장 사회가 한 인간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 그 성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결을 강조하잖아요. 그 순결을 강조하는 게 왜 중앙집권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순결과 정조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이데올로적인 측면이 큰 거고, 이 소수자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출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력이나 아니면 소비자나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출산에 별로 기여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게 왜 지금 천주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게 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편은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한 게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비혼이잖아요. 그럼 그 비혼도 성소수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은 여기 들어 대상입니다. 그 여기. 예. 왜냐면 무성애자도 하나의 지금 성소수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독신들 또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독신 스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자인데 참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성애자들 참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성애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 그렇지. 네. 그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거 고백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게이지만 막 그 그거. LGBT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극복했다 막 이런 거죠. 치료받아갖고 그치. 이제 본인은 막 병이 나은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성소수자가 문제가 되는 건 따지고 들어가면 출산의 문제거든요. 출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잉여 취급을 받는 거죠, 사실. 소비자도 안 되고 노동력도 안 되고. 왜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맨날 모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성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닌 거잖아요. 생산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졌을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인들이 성소수자인데 뭘 모른 척해. 그럼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 네, 그 성적 지향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적 지향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성소수자는 아닌 분들이 더 많겠지. 근데 출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예, 출산에 도움이 안 되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비성애자 뭐 이런 거 또는 아니면 안티성애자 이런 부류가 있어야 비성애자라기보다는 뭐 반성애자? 제도에 의해서 하기 어려운 뭐 이런 부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서 또 보자 그러면 미소년을 탐했던 귀족 남성들의 시대가 고대에 있었잖아요. 동서양이 다. 그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어요. 그게 죄악이 교회 되지 성 않았어요. 스캔들이 대부분 또 이 아동성 그렇죠. 문제잖아요. 교회는 또 그렇죠. 네. 그런 뭐 이렇게 복자들 그 있잖아요. 복사들 그 어린 남성들. 근데 그게 귀족 남자들 고대 동양이고 서양이고 일종의 하나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스러움을 드러내는 취향의 하나였잖아요. 그땐 죄악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성적 취향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죄악시 되냐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출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배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런 독신 성직자 사제 수도자 계열도 사실은 사회에 보탬이 안 되는 유형이긴 마찬가지라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오늘날에 이게 자꾸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네네. 지금 1인 가구 되게 많잖아요. 비혼도 네. 많고 미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여기 그 성소수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해갖고 이제 나왔던 것들이 그 좀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 타고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 두테르테처럼 치유가 된다거나 극복했다거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게이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천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저는 이제 제가 알게 된 저한테 커밍아웃이란 어떤 게이에 의하면 본인은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지켜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용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 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고를 때 나보다 능력 있고 나 먹여 살려주고 나 보호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페미니즘들 얘기를 하지만 모든 여성이 다 독립적인 걸 원하진 않거든요. 의존적인 여성도 있고 독립적인 여성도 있고 사실은 스펙트럼이 많아요. 단지 어느 시대에 어떤 여성들이 좀 더 주류가 되느냐 주목을 받느냐의 문제인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의존적인 남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존적인 남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조만 하고 싶어 집에서. 네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아직까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데다가 또 그 우리 그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만 하고 오면 좋을 텐데 또 거기서 몹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성 정체성을 거기서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군대에서 깨닫는 성 정체성이 과연 선천적인가?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도 미팅을 나갔지만 여성에게 별로 끌리지 않았다. 근데 군대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남성이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 과연 선천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경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성과 관련된 편견들이 그렇죠. 고정 습관 관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욕구는 많이 조절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가 정말 타고난 건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야말로 고대 귀족들이 아동들을 탐했을 때 오늘날에 그게 범죄인 것처럼 그때도 범죄였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즐길 수는 없었겠죠. 그때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범죄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욕구라는 게 어디까지가 선천이고 어디서부터 후천이냐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문제는 그냥 이런 거죠. 어쨌든 내가 선천이든 후천이든 선택을 했을 때의 문제인 거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사회가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네네. 그 비난의 여부가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피해를 입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쪽에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많이 자손을 낳아서 많이 번성을 시키는 게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서도 그 성경구절 이용하는 거잖아요.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역시 그것도 출산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글에 보면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얘기,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쵸. 교황님의 표현이고, 그 강호일 주교님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의 기본 입장은 타고난 그런 성향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이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차별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되고 교회 식구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강호일 주교님이 이 교회의 표현을 이렇게 인용하시긴 했지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렇죠. 이걸 이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고쳐야 된다. 고쳐야 병이 된다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동성애 사목,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애 사목이라고 하는 게 음. 담당 사제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이제 이런 차별과 관련된 이 사회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게이 사제 본인이 동성애자인데 아. 네, 사제가 되는 그것도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게이 사제가 있어요? 근데 게이를 이제 커밍아웃하고 네. 사제 서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이성애자도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하는 거지. 나는 네. 동성애자라고 말한 그런 신부도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다른 데서 그리고 이제 한때 그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막 찾으면서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양을 인정하는 풍토기도 하다고 그러도 결혼하는 경우 성소수자가 네네네. 아니고 왜냐면 이제 사세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냥 이제 교회 그냥 맡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한 교회법으로 이게 잣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의 영향을 좀 받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게 사적인 거고 사생활이니까 뭐 그걸 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약자다 보니까, 너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좀 미화된 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규율로 내세운 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더 주체성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욕망이 강하거나, 네. 네, 이 부분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냥 약자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대형 교회에서 대놓고 반대 집회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면 그나마 이거는 좀 보호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 난장판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에서 대형 버스로 신자들을 내려주고 반대 집회를 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누워버렸어요, 거기 앞에서.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이 그 집회를 하려고, 이게 성소수자 집회를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려갖고 그런 사태가 있었고, 대구도 한번 난리가 났어요. 거기도 하려고 했다가 아예, 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진 뭐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네네. 못하게 이걸 다 막아버려요. 그럼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성에 대한 이 문화적 저항 정도가 굉장히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요. 이게 올해가 벌써 20년이 된 축제고, 이 얘기 이슈를 이제 제기한 지가 20년이면 이제 강산이 2번을 바뀐 시기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정도는 더 심해지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긴 그렇죠. 했지만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형 교회에서 반공으로 뭉쳐져 있었던 개신교가 지금은 이제 반공이 잘 안 먹히니까 여전히 빨갱이도 얘기를 하지만 이슬람이랑 동성애 쪽으로 또 이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동성애에 대해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사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용어가 돼버렸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개신교가 이렇게 극렬하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문제 제기 태클을 거는 거에 대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그렇죠. 이게 분명히 차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이 그러니까 근데 그 박스 하나 없다며, 부스 하나 없다며. 네, 부스도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 이 생명 문제와 관련해서 낙태 얘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거는 좀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는 대목이네요. 그 지금 여기에 그 인터뷰했던 이 천주교 퀴어 뭐 이 여성 성소수자 모임의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자꾸 이제 교회 중산층화나 지금 나와 있는 교인들의 성향을 사실 교구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교인들의 성향은 좀 보수적이고 좀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이런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하는 바로는 그 이 본당 신자들의 정서는 건드리지는 못할 못하죠. 거고, 못하죠. 이게 주로 이제 이주민 문제나 뭐 난민 문제나 뭐 이제 이런 특정한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처리하는 방식은 그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사제를 발령해서 그렇죠.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전담하는 방식으로, 그걸 특수사목이라고. 음, 그러니까 보편 사목에서는 하지 않아요. 못하죠. 예, 특수사목이 알아서 하고, 평신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뭐 물론 이제 이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갔을 때는 교회가 분명히 이 신앙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그냥 소수 몇몇이 이거 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다른, 없는 것처럼 전혀 생각해버리는 다른 이제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죠. 이 지금 성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특수사목으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이거를 교회가 대하는 방식이 이 본당 안에서는 정말 고민해야 될 신자들이 네,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어쨌든 성소수자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사생활 문제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이제 공적인 제도에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결혼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보험 혜택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도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이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종교계가 그다지 지금 보탬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네. 일부 교회는 방해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천주교가 나서서 이 문제를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봐준다면 그게 물론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가장 성서적이고. 이게 이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이렇게 안에서도 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네요. 이게 제가 내가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찍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내가 하면서 성장한다고. 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렇죠. 저도 한 20년만 어렸으면 제가 진짜 유튜브가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텐데, 유튜브 화면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정말 저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거울 못 보는 거 나이 들면서 네. 과거에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이미지가 각자 멈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30대 중반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제 기억에서 좋은 거고, 그 이상은 너무 힘든 거야 보는 게. 20대보다 30대의 모습이 더 기억에 그게 많이 왜냐면 전 남아요. 20대는 굉장히 자충우돌을 많이 해서, 물론 그때가 더 싱싱했겠죠. 보기는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할 때 30대 중반이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좀 풍요로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좀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눈 깔고 계신 거죠? 화면에 초점 못 맞추고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쳐다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예,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소수자는 지금까지는 약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약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돌보는 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야 뭐 설마 교회는 강자편에 서야 돼, 뭐 이런 사회교리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봐야겠죠, 성소수자도. 그리고 아까 우리 이분은 더 섬세하게 많이 나눠놨는데, 왜냐면 보통 LGBTQ까지는 많이 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간성이나 무성이나 범성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저희 모임하는 우리 광화문에서 미사하는 팀 중에 저기 성소수자가 있는데 한번 직접 만나서 한번 좀 물어봐야겠네요. 어떤 거를 물어보시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지가 잘 이해가 잘 안 돼.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도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남성인데, 왜냐면 본인이 체험하신 분이 또 얘기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거 그렇게 막 물어보면 좀 그런 게, 아니 예전에 한번 그래요? 물어봤던 괜찮아요? 사이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게이도 만나보고 레즈비언도 만나봤는데, 이제 둘 다 그냥 어떤 형태냐면, 남성인데 남성한테 그 성적 흥분이 있고 여성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인데 여성한테 성적 흥분이 있고 여성한테 없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 섹스 노 프렌드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누가 네. 다 성관계만 하려고 관계를 맺질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왜 그 있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네네.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그 다른 쪽으로 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이렇게 그 소품 일을 하시면서 거기 그 손님으로 많이 오세요. 그럼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남성인데 이제 보통 여성으로 성전환을 네네. 많이 하는 그러면 그 특징들이요. 일단 키가 크고 늘씬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주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이 좋기 때문에 되게 잘 먹히는 거예요. 밤무대에서. 근데 요즘은 그런 밤무대가 잘 안 돼갖고 잘 안 되는데 한때 어쨌든 그 직업상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성향상 그런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양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구경 얘기할 때 네네. 장구경이 왜 둘 다 여성하고도 사랑을 한 적이 있고 남성하고도 사랑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한테 느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결정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유. 이웃이에요. 이 성소수자들이 드러나는 성소수자는 진짜 극소수고 우리 곁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성소수자들도 그렇죠. 이 비율로 보면은 꽤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7, 8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근데 이분처럼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간성애, 무성애, 범성애 이렇게 다 합치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 더 많아지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무성애까지도 사실 성소수자로 넣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분들 중에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최근 들어서 자각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는 지금 메인은 열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가톨릭교회도 이 이웃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칼럼을 쓰신 홍성수 선생님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렇죠. 그거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웠고 좀 공감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인간을 도구화하는 모든 사고에 반대해요.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용어로 정의하는 거, 소비자, 노동자 네네. 이거 반대하고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의 관계를 출산의 문제로 제한하는 거 이거 반대해요. 이거 전부 다 그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만 나와가지고 실제 지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거 반대합니다. 일단 많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끼리도 존엄하게 잘 죽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필자 중에서도 신부님이 별로 없긴 하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를 자꾸 다루는데 평론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좀 많이 다뤄보자는 취지고 약간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필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약간 선무장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필자들을 이렇게 픽업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다음 기회에는 좀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사실 쓰신 분이 나왔을 때 가장 이게 깊이 있고 그렇죠. 목적에 충실한 그런 대답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해버릇하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든 교회가 듣는데 좀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하는 표현들이니까 조금 약간 듣기 거북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잘 이해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듣기 거북한 게 뭔데? 듣기 거북하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아 그리고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이제 지금 4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요? 좋아요도 눌러, 싫어요도 있을 것 같은데 싫어요는 없죠? 싫어요도 있어요. 아, 싫어요도 있어요? 예, 어쨌든 좋든 싫든 의사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데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루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